안녕하세요. 몽법사 영타로의 몽법사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지금 이 순간 상대방의 속마음입니다. 누군가와 헤어지고 나면 시간이 아무리 오래 흘러도 가슴 한구석에 묵직하게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또는 그때 미처 하지 못했던 숨겨진 진심은 무엇이었을까? 그 사람은 지금 내 마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등의 질문들입니다. 아주 최근에 헤어진 인연일 수도 있고요. 혹은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오래전에 지나간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그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기운을 꾹꾹 눌러 담아서 주역타로 궤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리딩은 만났을 당시의 두 사람의 성향과 인연이 시작된 계기, 그리고 헤어지게 되었을 당시의 안타까운 상황과 그 사람의 속마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상대방이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어하는 결정적인 메시지까지 주역 64괴의 심오한 지혜를 담아서 세밀하게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자, 여기에 당신의 기운과 그리고 상대방과의 인연의 기운과 연결될 총 4개의 카드 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의 평온을 찾으신 뒤에 유독 시선이 머물거나 마음이 강렬하게 와닿는 카드 한 장을 선택해 주세요. 또는 카드 위에 잼스톤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것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가만히 바라보고 계시면 카드와 잼스톤이 당신을 선택할 것입니다. 카드와 잼스톤을 다 고르셨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어하는 진심의 소리를 따라서 첫 번째 카드 세트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 세트 또는 붉은색 잼스톤을 고르신 분들부터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남 당시에 나의 성향, 질문자 1번 카드를 고르신 분들의 성향은 풍화가인입니다. 그분과 만남 당시에 여러분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과 온기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셨어요. 풍화가인 괴는 가정을 뜻하는 괴이고요.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낌없이 내주고 상대방을 따뜻하게 감싸 안으려는 성향을 보여줍니다. 가족과 같은 거예요. 당시 연애를 할 때도 가벼운 만남보다는 안정적이고 가슴 따뜻한 그런 관계를 꿈꾸셨고 상대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세심하게 챙겨주려고 하셨을 겁니다. 내 인연에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안락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었던 순수하고 다정한 마음을 아주 크게 가지고 계셨던 모습입니다. 깊은 유대감과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연애를 이끌어가고자 했던 그런 따뜻한 마음이 돋보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만남 당시에 상대방의 성향은 어땠을까요? 상대방은 이 산천대축괴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당시에 자기 일이나 현실적인 목표를 위해서 실력을 차곡차곡 쌓아가던 매우 진중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정해놓은 이상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계획도 있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계산도 좀 잘하는 사람입니다. 산천대축괴는 거대한 기운을 속으로 크게 축적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겉으로 화려하게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은근하고 묵직한 카리스마가 있었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야망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연애에서도 가벼운 분위기보다는 진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줬을 거고요. 자존심이 좀 강하고 자기 절제가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기 일에 몰두하느라 연애나 감정 표현에는 조금 서툴거나 아니면 다소 무뚝뚝하게 느껴졌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한 연애에 대한 이상향이 확고하게 있는 사람이었어요. 두 분이 사귀게 된 이유나 계기,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 상황은 이 중지곤 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분이 연애를 시작하게 된 배경에는 돼지처럼 서로를 무조건적으로 품어주는 포근함과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중지곤 괴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어머니의 마음이고, 그리고 수용성, 포용성을 의미합니다. 배려. 누군가 강하게 밀어붙여서 시작되었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존재가 편안하게 느껴지고, 아, 내가 이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놓인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마음이 참 평화롭다. 라는 안도감이 쌓여서 연인으로 발전했을 겁니다. 특히 지쳐있던 시기에 서로의 온기가 커다란 위로가 되어서 부드럽게 서로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던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만남, 중직원의 만남이 헤어지게 된 이유, 계기 상황을 한번 볼게요. 헤어지게 된 이유나 계기나 상황은 이 뇌화풍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뇌화풍괴는 달이 차면 기운다라는 뜻이 있어요. 헤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감정이나 상황이 좀 지나치게 과열됐거나 아니면 절정에 달한 뒤에 찾아온 이런 불균형, 마음의 불균형 이런 것 때문이었습니다. 뇌화풍괴는 풍요로움이 극에 달해서 이제 곧 시들어가는 그런 형상을 뜻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이 차서 기울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았거나 아니면 각자의 일이나 성향이 너무 강렬하게 부딪히면서 이제 작은 감정의 골이 좀 커져가는, 서운함이 커져가는 마음이 가장 큰 상태에서 조금씩 기울어가는 그랬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잘해보려다가 오히려 감정의 에너지를 소모해버렸거나 자존심을 굽히지 못해서 솔직한 대화 대신에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별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한편으로 뇌화풍은 돈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쪽이나 아니면 양쪽 둘 다나 아니면 서로의 사이에서 또는 환경적으로 어떤 돈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을 수가 있어요. 헤어질 당시에 그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마음은 이 풍천소축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헤어질 당시에 이 사람은 이 풍천소축 그림을 보면은 한 사람이 노를 저으면서 떠나는 모습이거든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런 솔직한 감정이나 아쉬움을 채 다 표현을 하지도 못하고 억지로 이렇게 눌러 담고 있기도 했고요. 풍천소축괴는 구름은 가득 끼었는데 아직 비가 내리지 못하는 이런 멈춰 있는 상태거든요. 상대방 역시도 완전히 이별을 원했다기보다는 힘든 상황이 있었거나 아니면 감정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내 자신을 통제하고 마음을 닫았던 게 아닌가 해요. 속에 하고 싶은 말이 수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이나 아니면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가슴 답답함을 안고 이렇게 돌아섰던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풍천소축괴에도 금전의 목마름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뇌화풍괴하고 연관시켜서 봤을 때 그 사람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상대방이 1번 분들, 붉은색 잼스톤을 뽑으신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중뇌진괴에 나타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당신과의 기억이 문득 나를 크게 흔들어 놓곤 해요. 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더라도 가끔씩 여러분들의 이제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길거리를 걷거나 아니면 지하철을 탔거나 어딘가를 갔을 때 또는 같이 먹던 음식을 먹었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의 생각이 들 때면 벼락이 치듯이 연애할 때 느꼈던 설렘과 그런 그리움을 떠올린다고 해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도 한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우리가 다시 만약에 연락이 닿는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여전히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마음에 커다란 울림과 흔적을 남기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 카드를 고르신 분들, 그리고 이 핑크색 잼스톤을 고르신 분들
카드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남 당시의 나의 성향은 이 천례무망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례무망, 만남 당시에 이번 분들은 계산을 하거나 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상대를 대하는 순정파였습니다. 천례무망괴는 거짓이나 사심이 없는 자연 그대로의 무구한 상태를 뜻하는 주역 64개 중에 5장이 있는 운명 카드입니다. 상대를 만날 때 조건을 따지기보다는 눈앞의 사람 그 자체를 진심으로 좋아했고 자신의 감정을 숨김없이 솔직하게 표현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운명의 상대, 이런 사람에 대해서 다소 직진하는 경향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만큼 어떠한 계산도 섞이지 않은 그런 맑고 순수한 열정으로 상대를 향해서 마음을 열었던 그런 당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천례무망 이 그림을 보시면은 한 사람이 이렇게 돌고 도는 원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이기도 했어요. 오랜 생각 끝에 나쁜 선택을 하는 그런 장고 끝에 악수를 두기도 하면서 인격적으로 조금씩 성장해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만남 당시에 상대방의 성향은 어땠냐면요. 이 천산돈 괴가 말해주고 있는데요. 당시 그 사람은 세속적인 소란함이나 복잡한 관계를 피하고 자신만의 선을 지키려는 조용한 은둔자 성향이 강했습니다. 천산돈 괴는 세상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하는 형상이거든요. 마음의 문을 쉽게 열지 않거나 감정 표현에 좀 다소 서툴고 내향적인 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부담을 느껴서 뒤로 물러서는 경향이 있었고요. 자신의 사생활이나 깊은 속마음은 쉽게 보여주지 않고 냉철하고 좀 차분해 보이는 그런 캐릭터였어요. 이게 상대를 싫어해서라기보다는 스스로의 문제를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거리감을 두려고 했던 이런 다소 회피적인 성향이 있고요. 대화를 먼저 하기보다는 생각이 정리될 때까지 좀 입국다하는 그런 스타일. 그래서 옆에서 보기에는 다소 답답해 보이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이 사귀게 된 계기는요, 이 택지취 걔가 말해주고 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과 기회가 몰려드는 그런 모임, 시끌벅적하고 활기찬 그런 환경 덕분에 두 사람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택지취 걔는요, 모임이나 축제처럼 인연과 재물이 집결하는 그런 상황을 상징을 합니다. 모임, 직장, 학원, 동호회 또는 지인들이 대거 모인 자리, 여러 사람들이 한 가지 목표를 바라보는 그런 자리, 마음이 다 잘 통하는 그런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눈이 맞아서 인연이 닿았을 겁니다. 사방에서 이렇게 쏟아지는 자극 속에서도 유독 서로에게 강하게 시선이 끌리고 수많은 사람 사이에서 서로를 알아보면서 빠르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던 그런 강렬한 끌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게 참 좋다. 이런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두 분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헤어지게 된 계기는요, 산천대축 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각자 참아왔던 감정이나 현실적인 고집이 크게 쌓이다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풀어 올랐기 때문입니다. 산천대축괴는 참음과 축적을 뜻하기도 합니다. 서로 서운한 점이 생겼을 때 즉시 풀지 않고 내가 참아야지 하면서 속으로 쌓아두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는 커다란 벽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서서히 쌓여왔던 내 현실적인 문제나 성격 차이에 대한 이런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서로 결국에는 관계가 좀 무겁게 굳어버리면서 자연스럽게 거리감을 두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미래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현실적인 환경에 대해서 의견 차이도 좀 컸던 걸로 보여요. 그런 의견 차이를 좁히기 힘들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헤어질 당시에 이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수풍정괴가 말해주고 있는데요. 헤어질 당시에 이분의 마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권태감, 쓸쓸함이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마음이 불타오르던 시기를 지나서
더 이상 예전 같지 않고 무덤덤해져서 늘 똑같은 관계가 되풀이되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관계를 위해서 자신이 나름대로 애써왔던 감정의 우물이 바닥났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아. 라는 자책과 함께 관계를 매끄럽게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가 고갈되었다는 안타까움을 안고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한테 더 좋은 연인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미안함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도 섞여 있었고요. 이런 관계를 이어나갈 에너지가 소진돼서 어쩔 수 없이 손을 놓아버린 슬프고 쓸쓸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상대가 이번 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이 태풍대과의 괴로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지금 느끼는, 지금 그 사람이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속마음은 그때는 내가 짊어졌던 짐이 너무 무겁고 버거워서 당신을 놓칠 수밖에 없었어요 입니다. 지금 돌아봐도 당시의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상황이나 감정의 무게가 너무 컸다고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당신한테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했고 그 무거운 마음을 여전히 한 구석에 나는 무겁게 안고 살아가요 라는 진심 어린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버거웠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3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또는 검은색 잼스톤을 선택하신 분들의 카드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남 당시 3번 분들의 성향은 이 술에 둔 괴에 나타나 있는데요. 당시에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고 싶어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과 조심스러움이 가득했던 상태였습니다. 술에 둔 괴는 땅속의 씨앗이 굳은 땅을 뚫고 싹을 틔우려고 몸부림치는 서투른 시작을 뜻해요. 얼음 위에 핀 꽃이라고 하거든요. 제대로 된 시기를 만나지 못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전의 상처나 상황 때문에 연애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고요. 마음을 열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지만 그만큼 진실하고 단단한 사랑을 싹 틔우고자 애쓰던 다소 서툴지만 진지했던 그런 당신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내 마음이 뭔지 몰라서 시작이 좀 많이 어렵기도 했어요. 그럼 만남 당시에 그 사람의 성향은요, 산수몽괴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시의 사랑이나 인생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기준이 서지 않은 순진하고 방황하던 상태였습니다. 산수몽괴는 안개 속을 거니는 서투르고 무지몽매한 그런 상태를 뜻합니다. 세상이나 연애에 대해서 잘 몰라서 어리숙한 면도 있었고 자신의 진정한 마음이 무엇인지조차 갈피를 잡지 못해서 미숙하게 행동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보살펴줄 다정한 조력자나 멘토를 은연중에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어요. 산수몽괴는 바보 카드거든요. 조력자가 꼭 필요한 그런 괴예요. 3번 분의 눈에 이 산수몽 성향을 갖고 있는 이분은 남주기에는 아깝고 내가 만나기에는 좀 애매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사귀게 된 계기나 이유나 상황을 보자면 이 뇌천대장 괴에 드러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연애로 이어지게 된 계기는 멈출 수 없는 강력한 에너지가 순식간에 갑자기 딱 그냥 휘몰아쳤기 때문입니다. 뇌천대장 괴는 하늘 위로 천둥번개가 크게 치듯이 기세가 거침없이 이렇게 분출하는 상황을 상징해요. 어느 한 곳이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좀 강렬하게 직진을 했거나 아니면 주변 환경이나 상황이 두 사람을 굉장히 빠르게 밀어붙여서 어떻게 보면 판단이나 의심을 해볼 겨를도 없이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주저하던 흐름을 깨고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연애하자라는 식의 강한 확신과 거침없는 다가섬이 있었어요. 불꽃이 튀듯이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던 그런 정열적인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헤어지게 된 계기는요, 이 지수사, 굉장히 많은
군사들이 창을 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두 사람 사이에 맞서 싸우는 듯한 팽팽한 주도권 싸움과 극심한 스트레스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수사괴는 전쟁터로 나가는 군대의 형상이고요. 다툼과 구설, 긴장감을 상징합니다. 서로의 주관이 부딪히거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신경전을 벌이면서 관계가 편안함보다는 긴장감과 전쟁 같은 스트레스로 변해버렸습니다. 뇌천대장의 이런 강한 기운으로 연애를 시작을 했는데 뇌천대장 괴에는 상대방을 내 기준에 맞춘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모두가 서로 상대방을 본인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서 매일 계속되는 말다툼과 상대에게 감정의 칼날을 내세우는 그런 상황에 서로가 지칠 대로 지쳐서 이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헤어질 당시에 그래서 이분은 지레복의 괴의 마음을 갖고 계셨는데요. 싸움에 지쳐서 돌아서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다시 예전에 좋을 대로 되돌아갈 수 없을까 하는 미련을 계속 품고 계셨어요. 지레복 괴는 어둠을 뚫고 싹이 다시 돌아오는 회복과 복귀를 뜻하거든요. 지레복의 복이 복귀예요. 회복. 당장은 서로 너무 상처를 주고받아서 이별을 택했지만 상대방은 이 관계를 완전히 끝내고 싶었다기보다는 잠시 냉각기를 가지고 다시 처음에 좋았던 상태로 관계가 되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상대방이 나에게 3번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요. 이 택사남 괴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당신은 내 마음을 울리는 사람이에요. 난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라고 하네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가슴이 먼저 반응하고 끌리는 감정은 여전히 여러분을 향해 있다고 합니다. 택사남 괴는 남녀가 서로의 마음에 깊이 감동하고 끌리는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을 뜻합니다. 시간이 흘렀어도 그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당신을 향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카드 또는 흰색 잼스톤을 뽑으신 분들에 대해서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남 당시에 나의 성향, 굉장히 나이스한 분들이네요. 만난 당시에 여러분은 마음이 너그럽고 온화하고요. 상대를 포근하게 품어줄 수 있는 깊은 포용력을 지닌 분이셨습니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뭐든지 한번 해보자. 이런 분들이세요. 지천태괴는 하늘과 땅이 소통해서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런 상입니다. 당시에 4번 분들은 마음의 여유가 있었고 상대의 부족한 점이나 허물까지도 모두 감싸 안아주려고 했습니다.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한 성품으로 상대방에게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려고 노력했던 인품이 그윽하고 수용성이 뛰어났던 포용력이 있었던 그런 당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만남 당시에 그 사람의 성향은 어땠을까요? 이 중천건의 괴로 나와 있는데요. 당시에 그 사람은 야망이 크고 자신감이 넘치고 스스로 내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리더십이 굉장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중천건 괴는요, 순수한 하늘의 기운으로 거침없이 이런 추진력과 강력한 카리스마, 6마리 용의 그런 힘, 이런 걸 상징합니다. 자존심과 주관이 매우 뚜렷하고요. 자신이 정한 길은 무조건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고 연애에서도 주도권을 쥐려고 해요. 대단히 매력적이고 당당한 사람인 동시에 남에게 굽히지 않는 고집스러운 면모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중천건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장 관리를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내 어장에 들어오면 잡은 물고기한테는 밥을 좀 주지 않는 그런 성향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사귀게 된 계기는요, 이 산수몽의 괴에 드러나 있는데요. 두 분이 사귀게 된 계기는 수호신의 인도처럼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 상대방의 서투름을 감싸 안아주고 이끌어주는 관계가 성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괴로 봤을 때는 4번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들께서 상대방을 감싸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산수몽 괴는 배움과 조력의 상입니다.
추진력은 넘치지만 서툰 구석이 있던 그 사람을 당신이 넓은 품으로 보살펴 주었거나 아니면 서로가 서로에게 세상의 안개를 걷어주는 유일한 등대처럼 느껴져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유일한 사람, 진심으로 알아주는 정말 단 한 사람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운명처럼 빠져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한쪽이 스승처럼 혹은 품어주는 어른처럼 귀하게 다가가면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수한 호기심도 있었을 거고 내가 이 사람을 알아가고 채워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나고 서로의 부족하거나 어리숙한 모습까지 좀 귀엽고 신선하게 느껴졌고 하나씩 가르쳐주고 배워가면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순수한 매력을 느껴서 연인으로 발전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이 헤어지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 계기는 뇌택기매인데요. 헤어지게 된 이유는 관계의 균형이 깨지고 순서나 위치가 어긋나면서 서로에게 서운함과 불만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뇌택기매는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어긋난 결합을 뜻해요. 한쪽이 관계에서 늘 주도권을 잃고 참아야 했거나 아니면 연애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거나 이런 불공평한 상황이 계속되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은 상대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양다리를 걸쳤거나 이런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서운함이 축적되면서 내가 이 관계에서 정당한 대우나 순수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회의감이 들었고 순서나 도리에 맞지 않는 상황들이 겹치면서 관계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대등하게 서로를 존중해야 할 연인 관계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수동적으로 이끌려가기만 하다가 결국 서운함이 한계치에 달해서 관계가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헤어질 당시에 그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뇌풍황괴로 보이는 이 사람의 그때 당시의 마음은 비록 이별을 선택을 했지만 여러분과 함께했던 시간이나 원칙만큼은 변함없이 이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이 뇌풍황괴는 꾸준함과 정체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헤어지더라도 서로를 향했던 진심의 그런 가치는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변화하지 못하는 답답함에 갇혀있던 상태였기도 해요. 상대방은 우리는 늘 이랬으니까 변할 수 없어 라는 아니면 나는 바뀔 수 없어. 네가 어떻게 받아들이든 해서 우리는 이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 이런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고 고정관념에 갇혀서 상황을 바꾸지 못하고 이별이란 상태가 그냥 그대로 이어져 버렸습니다. 속으로는 이 익숙함이 영원히 유지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고 사실 헤어진 후에도 여러분을 잊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상대가 나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그 답은 이 수화기제에 나타나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 상대방은 당신과의 관계를 뒤돌아보면서 그 상대방이 생각하기에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연애의 이상형에 가까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아련함과 함께 이제 이미 다 끝난 일이다 라는 현실 사이에서 묘한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화기제의 괴는 모든 것이 완성되고 완성점에 도달했음을 뜻하거든요. 상대방이 당신한테 하고 싶은 말은 당신과 함께 했던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완벽하고 완성된 사랑이었어. 비록 지금은 모든 게 마무리돼서 지나간 과거가 되었지만 당신만큼 완벽하게 내 삶을 채워준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이런 인정과 아련함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에 대한 깊은 존중과 마무리의 마음을 전하고 있으며 아름다웠던 마침표에 대한 정갈한 그리움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래전 기억이든 최근의 기억이든 그 사람과 나누었던 내 진심의 무게를 확인하시는 시간이 되셨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나온 모든 사랑은 가치가 있었고 앞으로의 마음에도 평온히 함께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목채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